자, 그러면 이제 배열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리고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배열을 수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컨스트로 보통 씁니다.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렛을 쓰면 되고, 왜냐면 렛과 컨스트의 차이를 알려드렸죠? 컨스트는 뭐라고요? 상수 처리된다고, 상수.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콘솔 클리어라고 쓰시고, 자, 강사가 let 넘버스라고 쓰고 10, 20, 30, 40, 50.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넘버스 푸시 해가지고 데이터 뭐 예를 들어 60 추가하면 여러분들 콘솔 로그 해가지고 넘버스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60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컨스트라 썼어요. 컨스트는 상수 처리죠. 상수 처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컨스트 또 수정이 가능하던가? 자, 이거는 제가 변수만 수정이 안 되는지 배열도 수정이 안 되는지 잠깐 찾아볼게요. 렉 컨스트 배열 기체 얘도 아마 살펴볼까요? 렛은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컨스트 블록스코프 렉과 다른 성수 처리 값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렇죠? 변경하는 경우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오케이. 지금 보면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배열의 값은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객체를 이렇게 해서 내가 수정하고 뭐 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하는 건 가능한데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여기다가 넘버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에러 나죠. 보이죠?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자바의 스크립트의 단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레스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예전에 변수 개념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레스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레스로 만들고 나서 내가 넘버스를 30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요때 넘버스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그냥 30 나와버립니다. 보이시나요? 30 나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레스로 선언하면 이거는 상수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 착각한 게 뭐냐면 객체 자체도 컨스트로 선언하게 되면 객체 자체도 수정을 못하는 거라 순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컨스트로 어쨌든 선언하게 되면 변수 자체의 값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대신에 객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렛으로 선언하던 컨스트로 선언하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컨스트로 많이 선언해요. 왜냐면 안정성 때문에. 렛으로 써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렛 해가지고 변수는 변수의 값을 아예 바꾸는 게 가능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넘버스를 배열 객체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내 의도인데 갑자기 얘가 값이 바뀌어버리면 뭐예요? 코드의 일관성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죠? 자, 하여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걸 이제 설명드리려 했냐면 자, 첫 번째 콘솔 로그에서 자, 배열 순회 자, 버전 1 자, 배열을 순회를 해볼 건데 자, 여기다가 for let i는 0 그 다음에 i는 개수가 5개니까 5 전까지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0부터 4까지 출력하는 이제 반복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배열이라는 건 요소값이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쓴다? 넘버스에 i번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소값을 순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강사가 여기서 순회를 할 때 5 전까지라 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써버리면 0, 1, 2, 3, 4, 5 다섯 번째 인덱스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없죠. 그래서 언데파인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이 5라는 건 지금 뭐예요? 제가 계산을 한 거잖아요. 지금 배열의 길이가 5개니까 제가 직접 숫자를 세가지고 5라고 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배열의 길이가 뭐 60 쓰면 60으로 그러니까 60을 쓰게 되면 길이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내가 직접 계산하는 건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뭘 쓴다? 랭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를 이 랭스라는 함수한테 야 너가 지금 대신 구해줘봐. 랭스야 너가 구해서 그 길이를 알려줘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떤 문법이 있냐면 포오브라는 문법이 있어요. 포오브. 자, 포오브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컨스트 해가지고 컨스트로 쓸까요? 컨스트로 쓸게요. 컨스트 num 오브 그 다음에 여기다 넘버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넘버스에 있는 0번째 요소값이 들어가서 실행, 1번째가 들어가서 실행, 그럼 마지막 요소값이 들어가서 실행되고 더 이상 데이터가 없네? 그러면 알아서 종료됩니다. 오히려 더 간단하죠.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을 순회하는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바로 뭐냐면 포이치라는 문법이 있어요. 포이치. 자, 넘버스라 쓴 다음에 포이치 이렇게 쓰거든요. 문법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뭘 쓸 수 있냐면 익명함수를 쓰는 게 가능해요. 뭘 쓴다? 익명함수. 그래서 여기다가 펑션 소가로 중가로 엔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실행되냐면 이 포이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 구멍 있죠. 이 구멍은 여러분들 무슨 구멍이라 했어요? 매개 변수를 받는 구멍이라 했죠. 그죠?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가 num이라 써볼게요. num이라 쓰고 콘솔 로그에서 이 num 출력하면 어떻게 나온다? 나오죠. 보이시나요? num 나오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num이라는 걸 넣으면 얘가 매개 변수인데 그 매개 변수 값에 이 넘버스라는 이 대열을 순회를 해서 0번째 값이 여기 들어가서 실행, 1번째 값이 들어가서 실행, 2번째 값이 들어가서 출력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얘는 단순히 내가 요소값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덱스도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이건 순서예요. 요소값이 앞에 있어야 되고요. 인덱스가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이치문을 쓰게 되면 내가 매개 변수로 요소값을 담을 변수, 그 다음에 인덱스를 담을 변수 이렇게 두 개를 주시는데 요소값을 담으려면 요소값을 담을 변수가 앞에, 인덱스를 담을 변수가 뒤에. 이건 순서입니다. 중요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프론트엔드 개발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퍼블리싱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요. 근데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는 이거 진짜 많이 써요. 포이치문. 내가 뭔가를 순회를 하거나 뭐 어떤 걸 표현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강사가 출력 형태를 이렇게 써볼게요. 인덱스 num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와요. 0번에 1. 그 다음에 10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요거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에러 펑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끝이죠? 자, 이게 버전 1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버전 2죠. 결과는 똑같죠? 그죠?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 줄로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된다? 중간에 안쪽에 코드가 한 줄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줄짜리를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버전 1, 버전 2, 버전 3 다 똑같은 문법이에요. 근데 이제 버전 4 같은 경우가 진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아까 내가 만약 요소값만 가져오고 싶으면 인덱스는 생략해도 된다 했죠? 그죠? 안 써도 돼요. 인덱스 안 써도 돼요. 요소값만 출력하고 싶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num이라는 값만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어차피 여기 보면 이 소괄호 안쪽에 요 매개 변수가 하나다? 그러면 소괄호도 생략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10, 50.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방식, 요것도 잘 이해하고 계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반복문을 이용한 배열을 뭐 할 거냐면 역순순회 할 거예요. 자, 역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요게 뭐예요? 정순으로 출력한 거잖아요. 역순은 지금 여러분들이 뒤집어가지고 얘가 이제 배열의 길이가 5개인데 4, 3, 2, 1, 0으로 내려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4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0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50부터 10 나오는 거. 그죠?
근데 이 4라는 거는 지금 뭐예요?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가 4기 때문에 제가 4라 쓴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배열의 길이를 기반으로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차피 얘가 마지막 인덱스라는 거는 전체 길이에서 마이너스 1하면 얘잖아요. 그죠? 다시 전체 길이에서 마이너스 1하면 그게 마지막 인덱스의 번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 쓸 수 있다? 넘버스라고 쓰시고 랭스라 쓴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회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다루는 방법 중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회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